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20일 만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을 다녀온 20대 여성으로 제주도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주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성동 기자, 오늘 제주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번째 확진자 A씨는 주소지가 경기도인 20대 여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스페인을 방문했다.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이튿날 오후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21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이틀 뒤인 어제 오전 11시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19일에 제주에 들어왔으면은 일주일 가까이 제주에 있었던 건데 일단 접촉자 확인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방문 장소나 접촉자는 파악이 됐나요? 네, 제주도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1차 역학조사를 마치고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김포에서 티웨이 항공편을 타고 오후 2시쯤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지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지냈는데요. 지난 22일에는 빨래방과 편의점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택시기사와 편의점 직원 등 5명을 자가격리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확인한 동선의 CCTV를 통해 A씨가 마스크를 대체로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추가 조사를 통해 세부 동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 기자. 이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와 함께 확산세가 좀 두드러진 국가인데 최근에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스페인은 오늘까지 확진자가 3만 3천 명을 넘었는데요. 제주도는 바이러스 전파 뒤에 통상 5일이 지나서 증상이 발현된다는 점에 밀어 A씨가 스페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뒤 지난 19일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씨는 그보다 하루 전인 18일에 입국했기 때문에 특별 입국 절차를 밟지 않았고 입국 당시에도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유럽을 다녀온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22일에서부터야 시작돼서 A씨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동안 제주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없어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보건당국도 제주도도 다행이다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는 지난 4일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앞선 도내 확진자 4명도 모두 완치돼서 퇴원했고요. 확진자와 접촉자들도 모두 격리가 해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치료 중인 확진자가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는데 하루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병원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에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득 지원과 일자리 해결은 물론 산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소비는 급격히 줄면서 제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제주 지역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석해 봤더니 관광업계는 물론 음식점과 도소매업까지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제주 지역 카드 사용액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월 중순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데다 제주에서 1, 2번 환자가 나오자 소비는 다시 급감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시장은 물론 도민들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킨 겁니다. 1월 24일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매출 저하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무사증 일시정지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고.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민의 경우 외부 활동이 줄어들자 스포츠 시설과 항공기, 면세점, 결혼식을 비롯한 행사 대행업 등에서 사용액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식품 판매점과 일반 소매점, 편의점 매출액은 소폭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여가 활동이나 외식은 크게 준 반면 식료품 구매 등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벌이야 쓰는 건데 그만큼 벌이가 줄어들으니까 좀 위축되긴 하죠. 또 예식도 못하고 이렇게 가기가 좀 약간 꺼려지고 집에서 많이 먹는 거죠.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휴양 콘도와 여행사, 수산물 소매점, 면세점, 관광식당 등 30여 개 업종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식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가게도 굉장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거의 10%도 손님이 없어요. 10%도 없고. 2달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도민사회 전체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김태석 의장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가용재원 모두를 편성할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소비가 줄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비정규직과 일용직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에게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의료학과 대학생들이 솜씨를 살려 직접 만든 마스크를 기부하는가 하면 아예 주민센터에 마스크 기부함까지 마련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간물을 들인 천을 마스크 모양으로 잘라 재봉틀로 이어붙이는 겁니다. 제주대 패션 의료학과 학생들이 솜씨를 살려 직접 마스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통기성이 좋은 간물 원단으로 정전기 필터까지 붙여 성능도 신경 썼습니다. 꼬박 일주일 동안 만든 마스크는 200장 모두 제주도에 기부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기부가 뭘까에 대한 고민도 했고 그 간물의 좋은 기능들을 이제 제주도민들이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로 제주시 1도 1동 주민센터에는 마스크 기부함이 설치됐습니다. 최근 한 40대 남성이 주민센터를 찾아 익명으로 마스크 2장을 기부한 이후 주민들이 적은 수량이라도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둘씩 기부한 마스크는 사흘 만에 30장이 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자연동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분들이 상담 오시거나 상담 오실 때 마스크를 안 낀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도 이뤄지면서 코로나19 특별 모금액은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고 지금 계속 우리 도민분들이 물품 기부라든가 성금을 보내주시고 계셔서 제가 신속하게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돕고 나누는 제주의 순우름 정신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선정한 총선 7대 어젠다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대안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 두 번째 순서로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와 공존하는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이 후보들의 대안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대상 후보는 최근 실시한 언론 4사 3차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로 한정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신라 면세점입니다. 제주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수익의 대부분은 제주 밖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지역 안에서 누리는 낙수효과조차 미미합니다. 대규모 자본들이 제주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들도 이런 구조들인데 지역 경제 자생력이 미흡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주당 송재호 후보와 통합당 장성철 후보 모두 1차 산업 소득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송 후보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 후보는 연관산업 파급 효과 기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특구 지정을,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상향식 경제 구조로 지역 창조 경제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제주의 지향점을 국제자유도시로 두는 것에 대해 송재호 장성철 후보는 신성장 미래 비전이라며 유지 입장을, 고병수 박희수 후보는 자연과 사람 중심,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방향으로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이동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차별하지 않게 똑같아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제주에는 장애나 국적 등 다름을 이유로 차별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은데요. 공존하는 제주 사회를 위한 후보들의 정책이나 법안도 물었습니다. 송재호 후보는 성별과 나이, 장애와 언어 등으로 제약받지 않는 유니버셜 디자인 지원 법률 제정을, 장성철 후보는 문화재 관람 부대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고병수 후보는 이주 여성과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을, 박희수 후보는 결혼이주민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국선 변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후보들이 가장 우선하는 내용도 물었습니다. 송재호 고병수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희생자 유가족 배보상 문제를, 장성철 후보는 추가 진상조사를, 박희수 후보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가 4.15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오늘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의 심판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권력 독점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성철 예비후보의 정치적 주장에 동의한다며 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단속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차량들이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달립니다. 제주시 구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516 도로와 연결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행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보니 제한 속도 30km를 2배나 넘기도 합니다. 다른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의 사각지대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이면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학교 주변이지만 보행로는 따로 없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각지대 같은 데 지나가게 되면은 갑자기 차가 쌩 하고 달려가가지고 무서워요. 제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320여 곳. 하지만 차량들의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곳은 70곳.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 장비가 설치된 장소도 47곳에 그칩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경찰청과 행정기관으로 이원화된 데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설치가 더딘 겁니다. 과속 카메라라든가 신호기를 설치하면 물론이고 방범용 CCTV라든가 불법 주정차 CCTV까지 설치할 수 있는 사무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경찰로 일원화해서
이런 관련된 사항이 조례로 이제 이번 4월달 통과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2건, 43명의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소액의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며 법이 강화됐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어린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개학 때까지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각 고등학교부터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입시 준비의 안정화를 위해 고등학교부터 온라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가능 여부와 시스템 등을 검토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각 학교에 발열 감지 카메라 배치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벚꽃이 평년보다 하루 빠른 오늘 피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3월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0.5도, 평년보다 1.9도 높았고 일조 시간도 평년보다 41시간 길어 벚꽃이 일찍 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벚꽃을 보려는 방문객들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다음 달 5일까지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